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노래 제목 돈봉투가 관행입니다. 어제 여의도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이어서 저녁엔 같은 당 이성만 의원실에도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아니,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키면 아니요, 여기 여세요.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네, 곧이어 이 돈을 마련했다는 사람,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도 전해졌는데요. 강석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네, 윤 의원 본인 목소리는 맞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발언을 왜곡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민 전환형 기획 수사 무리한 사실관계 저는 맞지 않고요. 네, 앞서 이 돈봉투 소리까지 담겼다는 노웅래 의원에 이어 연이은 강제 수사에 민주당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았는데요. 일부 의원은 이게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여기에 여당은 민주당 이 전직 현직 당대표가 정치자금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대장동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본인 대표 만들겠다고 돈봉투 살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민주당이 처음은 아닌데요. 15년 전 한나라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지방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실, 4년 만에 고승덕 의원의 내부 고발로 폭로됐습니다. 제 의원실 여직원에게 노란색 봉투가 전당대회 하루 이틀 전에 배달이 됐었고 그 돈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 원과 특정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조그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문제는 우리 정당의 50년 이상 된 나쁜 관행이었고 여야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박희태 의장 오래된 관행일 뿐이었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 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그 간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돈봉투 관행 맞습니까? 정말 뭐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일반 선거는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정산을 하잖아요. 또 국가 감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당대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도 감시도 하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포섭이나 또 의원들의 어떤 확보, 뭐 의원들 1명 확보하면 대의원들 한 20-30명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계속돼 왔는데 사실 저 사건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겠지니 했는데 여실히 또 이번에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뭔가 자기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더 이상 이런 봉투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이런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이런 이 대의원들을 통한 이제 이 뭐 돈봉투 관행 이거는 뭐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닌가 그걸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일파만 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이게 조금 알 수 없는 게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약간 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휴대전화가 이제 예전에 쓰던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정근 씨가 모친의 집에 숨겨놓은 거를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음성 파일만 3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 좀 아까 전에 음성 파일도 나왔지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디까지 오갔는지 그리고 꼭 여기와 관련해서 전당대회만 관련해서 들어있는 건지 다른 건지 왜냐하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게 노웅래 의원 박모 씨가 9억 8천만 원 이정근 씨가 받은 게 노웅래 의원 그 사업자가 노웅래 의원한테도 6천만 원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물류복합이라는데 취업 청탁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 수사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만 지금 한 3-4건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한 10명에서 15명한테 지금 300만 원씩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명 다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 수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또 뭐 대의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만 줬겠습니까? 대의원한테만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원외 지역위원장한테 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가 수십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검찰 수사만 내내 이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총선까지 미칠 영향 지금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돈봉투 관련 의혹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지금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이거 수사하는데 뭐 수십 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윤관석 의원이나 보면은 이성만 의원 이제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에 따라서 적용되는 뭐 이렇게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로가 보면 이제 사업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속한 캠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봉투가 뿌려졌다라는 그 이제 쭉 타임라인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의혹이 밝혀졌고 실제로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후원회가 아닌 통로를 통해서 현직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서도 이제 정당 대회에서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 비용을 쓸 때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쎄요 어둠의 경로를 일명 통해서 이렇게 돈봉투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놓고 있지만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뇌물죄나 아이손수레까지 좀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어쨌든 윤관석 의원은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전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뉴플레이에서 들었다시피 이 돈봉투 관련된 뭐 이 녹취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윤관석 의원이 이거 다른 얘기 한 건데 이거 돈봉투하고 연관지어서 이거 왜곡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뭐 사실이고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보면 얼마나 다르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봉투라는 게 지금 돈봉투로 추정이 되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10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탄을 지금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왜곡됐다라는 건지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은 윤관석 의원이 밝히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건 저런 게 아니고 5명이 빠졌더라고 안 와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행사에 5명이 안 온 거였지 이게 돈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왜곡됐다 이게 조금 짜깁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윤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돈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직 이제 대표도 지금 수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 대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가 다 동시에 수사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하나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한테 이제 보낸 메시지도 보도가 그렇죠. 됐어요. 뭐 윤 잘 전달 뭐 이런 보도 그런 메시지인데 보좌관이 알고 있었다면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이걸 또 별개로 좀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 관련자들이 보면 전부 다 저 당시에 송영길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윤관석 의원은 원래 인천시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지금 핵심 측근이죠. 나머지 이성만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제 인천 쪽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선이 끝나고 대표가 된 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이제 수석 부의장, 정책위 부의장이 되고 좀 전에 이제 또는 이정근 부총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보면 결국은 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 본인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홍영표, 우원식, 이 송영길 세 사람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송영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렇지. 친문은 홍영표, 그다음에 민평년은 우원식 이렇게 밀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그냥 거의 단기 필마로 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홍영표 의원보다 0.53%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한신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쪽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의 이렇게 어떤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그때 선거 때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 전 대표가 본인도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사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 저는 뭐 아마 송 대표가 지금 파리에 지금 공부를 하러 가 있는데 아마 송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이 다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휴대폰에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검찰도 지금 와 그러면 이 휴대폰에 뭐가 더 들어있을 거야라고 상당히 좀 관심이 너무 집중이 됐겠어요. 이 휴대폰에 지금.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검찰 관계자가 앞으로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취재를 들은 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돈 준분이 이게 처음에 폭로하면서 비롯된 사건이거든요. 왜냐 보니까 이분들이 다 통화하면서 모든 걸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녹음해놓고 돈 준 분도 녹음해놓고 돈 받은 사람 녹음해놓고 이게 아까도 김준일 이 에디터가 설명했지만 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모친 집에 갖다 숨겨놨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3만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효한 파일, 즉 사건이 될 만한 파일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개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일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10개 주세요. 뭐 어떤 이런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이 처음에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비롯됐고 지금 보면 결국은 이 녹취록이 이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어디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진희 변호사는 어떠세요? 이제 변호사 입장으로 보기에 지금 다 송영길 전 대표 수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어때 송 전 대표 이래
좀 이렇게 소환 가능성도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뭔가 금전, 돈과 관련된 그 수사의 경우에는 그 돈의 흐름을 보고 사실 쭉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써서 돈을 풀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칼날이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녹취록이라든지 이제 관련 증거들, 뭐 오고 간 메시지라든지 이것들이 다 포착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압수수색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보좌관이 받은 그런 메시지라든지 뭐 녹취가 사실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 선에서 사실 이것이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들 그리고 파장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